네, 안녕하세요. EBS 아니죠. 둘BS 수능 체육 특강 오늘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약간 뭔가 환경이 쾌적해졌잖아요. 선생님 오늘 모처럼 좀 비싼 장비 있는 교실을 빌려봤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조금 지하에서 뭔가 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던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막 굉장히 시커멓게 나오고 했는데 오늘 모처럼 이렇게 형광등도 켰습니다. 4번째 시간 주제는요, 류현진의 공을 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들으면 이제 류현진 선수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타이밍, 그리고 정확성인데요. 아주 간단하죠? 타이밍을 맞춰서 정확하게 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타이밍을 보려면요,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측하는 단계, 탐색하는 단계, 동작, 이렇게 직접 이제 치는 단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을 따라오면 이해가 될 거예요. 먼저 예측. 예를 들어서 류현진 선수가 이제 공을 던지려고 하고 여러분 타석에 있어요. 그러면 저 친구가 체인지업을 던지나 슬라이더를 던지나 패스트볼을 던지나 막 이런 거 헷갈리. 이게 이거 뭐지 막 헷갈리잖아요. 체인지업은 휘용, 슬라이더는 휘용, 패스트볼은 휘용 이렇게니까요. 너무 자세히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구종이 있는데 저 친구가 무슨 구종을 주로 던지지 이런 거 정보가 미리 있으면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많이 있고 예측을 잘하는 선수들은 류현진 선수의 공을 치기 아무래도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류현진 선수가 이제 딱 글러브를 쥐고 있는데 약간 코 위치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패스트볼 아니면 이렇게 딱 가슴 높이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슬라이더 이런 자기만의 이렇게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훨씬 더 예측하는데 어떤 수월한 거죠. 그 다음 단계 이제 탐색 단계. 류현진 선수가 이제 공을 딱 던졌어요. 던지면은 공이 날아오는 순간 이제 본인이 띠리리리리리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날아온다, 빠르다, 느리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공이 회전이 많다 이런 걸 순간적으로 캐치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탐색 단계에 이어서 이제 공이 내가 쳐야 돼 그러면 동작 이제 휘두른다 안 휘두른다 그렇게 본인이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 탐색, 동작 이 3단계에 의해서 타이밍을 이제 잡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하면 타이밍을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라는 거는 조금 더 뒤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이제 정확성이에요. 정확성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난이도가 중요하고요. 선택사항, 속도 이런 거 이거 잘 알고 계시면 좋은데 한번 선생님 쉽게 또 설명해 볼게요. 난이도는요, 정확성 봐봐요. 쉬운 동작이냐 어려운 동작이냐 생각해봐요. 쉬운 동작이면은 정확하겠죠. 왜냐 예를 들어 쉬운 동작 뭐 여러분 그냥 띠용 띠용 이렇게 점프하는 거 쉽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항상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어려운 동작 띠용 뛰면서 막 한 바퀴 돌고 막 두 바퀴 더 막 공중에서 막 뒤로 한 3바퀴 돌고 내려오고 막 이런 거 어려운 동작 항상 일정하게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거는 정확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쉬운 동작일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 류현진 선수의 공을 치려면 어떻게 해요? 좀 단순하게 그러면은 좀 난이도를 낮춰야 되겠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선택사항이 되겠는데요. 몸쪽이냐, 바깥쪽이냐, 느린 공이냐, 빠른 공이냐 이런 선택사항이 사실은 적을수록 더 정확하게 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류현진 선수가 여러분 이렇게 치기 좋으라고 자 가운데로 줄게 가운데로 줄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어떨 땐 빨리도 줬다가 어떨 땐 느리게도 줬다가 안쪽으로 줬다가 바깥쪽으로도 줬다가 몸쪽으로도 줬다가 밑으로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죠. 하여튼 그렇게 선택사항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그런 선택사항이 점점 많아질수록 정확성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류현진 선수의 공을 치기 어려운 거죠. 뭐 이제 타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녀석이 다음에 뭘 던지는 거지? 막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치는 정확성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성이 떨어지고 선택사항이 적을수록 정확성이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음은 속도인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확성이 점점 떨어지는 우리 어떤 신체적인 스윙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있다가 천천히 이렇게 손 두 개 손가락 이렇게 딱 마주해봐요. 그러면 천천히 하면 이렇게 잘 마주할 수 있죠. 그래서 천천히 하면 잘 되는데 이걸 점점 빨리 하는 거예요. 점점 빨리 더 빨리 하면 이게 점점 부정확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뭐지? 왜 잘 되지? 하여튼 그래 이거 한쪽 눈을 감아야 되거든요. 한쪽 눈을 감고 천천히 할 때는 이렇게 잘 되지만 빨리 하면은 이게 잘 안 맞으시잖아요. 그죠? 선생님 지금 바보 연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정확성이 느려진다라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한번 이걸 좀 종합을 해볼게요. 아까 타이밍 이렇게 세 가지 예측, 탐색, 동작 나왔잖아요. 이때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류현진 선수의 공을 치려면은 일단 첫 번째 예측을 잘해야 돼요. 저 선수 좀 폼을 보니까 이번에는 패스트볼인 것 같아. 이런 예측. 아니면 저 선수가 기존에는 뭐 슬라이더를 던지는 경우가 없어. 그럼 슬라이더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탐색하고 동작은 좀 이어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스윙 동작 있잖아요. 스윙 동작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내가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공을 던지고 휘잉 여기까지 이렇게 날아오는 데까지 한 0.4초 정도 이게 평균적으로 걸리거든요. 0.4초면 자 준비 땅 뿅 이러거예요. 공이 날아오는 걸 어떻게 0.01초라도 더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최대한 스윙을 빨리 하면은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0.1초일지라도 프로 세계에서는 그게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구에서 이제 타자들이 스윙 속도를 높이려고 이제 방망이에 가벼운 거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점점 내 근육을 조금 스윙을 빨리 할 수 있는 근육들을 좀 단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연결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작이 점점 이제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속도가 이제 빨라지면서 정확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무던히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스윙이 빨리 하면서 동시에 탐색을 더 하면서 동시에 정확하게 칠 수 있게끔. 이래서 프로의 세계는 힘든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난이도 이렇게 쉬운 동작, 어려운 동작이니까 아무래도 내 동작을 좀 단순하게, 폼을 좀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폼이 좀 복잡하고 막 엉덩이 빼고 막 다리 들고 막 어떻게 막 방망이 흔들고 이럴수록 정확성이 점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 마지막 뭐 선택사항 이런 거 몸쪽 바깥쪽 느린 곳 이렇게 너무 많이 선택하면 할수록 이렇게 고민이 아프고 막 점점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야구 타자들은 자 이게 내가 이제 패스트볼 들어오면 친다, 패스트볼 들어오면 친다 이것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한 이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상황에 대한 타이밍과 정확성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스포츠 상황에서 타이밍과 정확성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양궁에서는 바람의 강도에 따라 활이 휘는 정도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확률이 높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양궁에서 쏘는데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 거 보면 막 거기에 계기판에 나와요. 뭐 동풍에서 3m/s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정보가 있을수록 그러면 내가 활이 어느 정도 많이 휘는구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이건 아까 그 예측에 관한 부분이에요. 정보가 많고 이런 그런 예측을 잘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옳은 거니까 1번, 답 1번에다 넣어놨고요. 매번 4번, 5번 이러니까 좀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번 답이고요. 2번, 3번, 4번, 5번 이것도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2번, 축구 PK 상황에서 이제 페널티킥 상황에서 점프 동작이 빠른 골키퍼일수록 공이 날아오는 탐색 시간을 최소화하여 반응할 수 있다. 빨리 움직이면 아까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탐색하는 시간을 훨씬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했죠. 공이 날아오는 탐색 시간을 최소화하여 반응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빨리 움직여서 탐색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타이밍이나 정확성을 더 이렇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색 시간을 최소화하여 반응하는 게 아니라 탐색 시간을 최대로 하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 이거 틀린 내용이고요. 3번, 류현진의 공을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 번트 동작이 더 불리하다. 이거는 뭐냐면요. 동작의 난이도를 낮추는 거예요. 번트라고 하면 이렇게 방망이를 대고 있는 거. 원래는 스윙을 이렇게 하는데 방망이 대고 있는 건 더 쉽잖아요. 날아오는 거 띡 맞추면 돼요. 띡. 스윙은 정확하게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더 강하게 이렇게 치는 거다 보니까 난이도가 더 높거든요. 그만큼 난이도를 낮춰서 공을 정확하게 칠 수 있게 유리하다는 거죠. 불리한 게 아니고요. 반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농구의 슛 정확도는 슛을 쏘는 속도가 빠를수록 높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슛을 뭔가 동작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정확도가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농구에서 이제 슈팅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가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대 수비수를 이렇게 오기 전에 슛을 쏴야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슛 천천히 딱 타이밍 갖고 슛 쏘는 게 아무래도 정확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이고 5번 마지막, 골프 경기에서 폼이 단순하고 바람과 지형의 고려사항이 많을수록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공을 보낼 확률이 높다. 뭐 어려운 말인데요. 폼이 단순하면 당연히 더 정확하게 보낼 확률이 높긴 한데 뒤에
바람과 지형 뭐 이런 거 바람도 많이 불고 지형도 막 틀어졌고 모래도 있고 막 이러면은 워낙 이렇게 고려사항이 많을수록 정확하게 공을 보낼 확률이 점점 낮아지겠죠. 앞에 내용은 맞는데 뒤에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류현진의 공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성과 타이밍의 내용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다섯 번째 시간에는요, 이제 나는 왜 점점 살이 찌는가에 대한 주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애들 이렇게 살찌는 친구들 보면은 주변 애들은 이유를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